속이 썩었다. 그게 이제 껍데기는 치유가 되고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 그래서 속을 다 썩게 만들어. 설사 안 해. 메론은 완전히 그 낭창하게 해갖고 먹어도 원래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저로 떠먹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익혀라.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은 수박이나 참외 먹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아삭거리는 걸 요구하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과육이 딱딱하면 안 먹어버려. 부드럽게 수저로 떠먹는 겁니다. 저걸 지금 바이러스 실험하면서 나무를 다 죽였어요. 다 죽여가지고 살려내서 출하를 했는데 드셔본 분들이 너무너무 메론이 맛있다고. 근데 저건 이제 맨 가쪽 한 줄을 남겨놨어. 죽인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유, 말려버리네. 생장점이 싹 가버리고 뿌리가 죽어버린 거. 그럼 어떻게 살려? 일부만 살아있는 걸. 수만 붙여놓는다는 얘기. 네? 수만 붙여놓는다는 얘기 어떻게? 예. 그래서 회사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걸 살려보니까.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살릴 수 있을 만큼만 죽여가지고 나중에 이거 살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5,000개짜리예요. 5,000개짜리 심어진 게. 개수 5,000개. 만약을 대비해서 다시 모종을 파종해놨어. 뽑아낼 폭 작고. 근데 이제 모종이 크는 동안 정상적으로 커 올라와서 지금 저게 하나는 큰 건 3.16kg, 적은 건 2.15kg 이렇게 나온 메론이거든. 그 상태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장점이 좀 가버렸어. 뭐 장애가 나와가지고 그거 살려내되 다만 하엽의 연면적이 줄어들거나 또는 타져버려. 그런 경우는 착과 저리를 높여주는 거야.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어? 네? 여기는 문자 잘 안 나옵니까? 아니, 그 남한 거 이거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오네. 아까 그거 세개 가고 나오는 바닥에 붙잡고 있어. 던져버렸어. 그렇게. 시원하고. 그걸 다시 안 써. 이만큼 컸는데 예. 다 타져버렸어. 뽑아보니까 뿌리도 마찬가지로 다 망가졌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뿌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휴믹산 제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발근지라고 사용하는 제품 있죠? 예. 그게 전부 다 휴믹산이 들어가 있어. 국민사. 네. 휴믹산이 들어가 있는 휴믹산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휴믹산의 종류. 양질의 종류는 500g짜리 한 병에 15만 원가.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휴믹산 계통으로 지하부에 투입을 해서 뿌리를 빨리 죽어버린 뿌리 요놈들은 이제 끝나버렸고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균들이 있거든. 이놈을 빨리 내리게 하는 방법. 그래서 휴믹산 제품이 들어간다. 두 번째, 지상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제품 중에 하나가 휴믹산이 섞어져 있는 제품이 있어. 지금 활력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휴믹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동시에 지하부하고 지상부 이게 관주형이 있고 연면살포형이 있거든. 이걸 처리를 2회를 했더니 회생돼서 올라와. 자, 바로 요 제품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제품으로 개발된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예방제란 말이죠. 네, 예방제인데
그 뿌리 재생 기능까지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고원스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요 이름이 파킬라 100 파킬라 500 1이 있고 500 2가 있어요. 자, 이것은 작년에 황화 바이러스가 발병되지 않는 농가들이 예방 위주로 쓴다라고 하면 파킬라 100, A는 연면, B는 관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501B도 A는 연면, B는 관주. 이렇게 제품이 개발됐어요. 경주 안강 쪽에 제가 여기 두 번째 강의 온 날이 언제죠? 2주 전일게? 7일 날인가 경주 강의를 갔는데 여기 9일로 왔나? 11일. 아무튼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농가들 이미 거기가 황화 바이러스 시작해버렸어요. 좀 빨리 심은 농가들이. 지금 그 농가들이 수정이 다 끝났고 이제 과일 비대기 다 들어가 있겠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이제 502가 501보다 농도가 진하다. 그래서 발생이 돼가지고 진정이 되면 502가 들어가. 그래서 502 두 번을 관주를 했더니 거기서 멎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바로 여기에 이제 한 바이러스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휴믹산을 나노화시켜가지고 흡수를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 놨거든. 그랬더니 잎의 두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제 농장에 지금 언제냐? 7월 이 앞주 일요일이 언제죠? 이 앞주 일요일 19일 그 앞에 19일 12일 12일 날 수확하고 나무를 그대로 놔뒀어. 지금 놔뒀는데 놔둔 상태에서 상엽이 얼마나 두껍던지 손으로 보지고 손을 빌 정도로 두꺼워. 물을 안 주고 놔둔 상태인데 거기는 바로 토양 재배가 아니고 배지 재배로 한 거예요. 배지 재배니까 더더군다나 수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나무 자체가 저항성을 키우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장애가 나왔더니 그 장애를 빨리 회복을 시켜줘 버려. 이걸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약재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일반 약재하고 비용 차이가 좀 비싸게 치나요? 일반적으로요 휴믹산하면 모든 그 기관의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휴믹산하면 워낙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뭐 유명했죠. 10리터. 약재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나요?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요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 지금 잠깐만요. 얘 전화번호 가야 돼. 10리터가 활력소라고 했던 게 6만원. 1리터면 얼마죠 그러면? 1리터면 6,000원.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100이 13만원 하던가 10리터에. 제일 비싼 게 10리터에 16만원이라고 할 것 같아. 그럼 1리터에 16,000원. 방제 면적이 얼마 16만 원짜리 1리터 가지고 예방할 때는 한 병, 한 동에 6줄짜리. 방지할 때는 2병. 이라고 한다면 밑에 관주 관주. 그래서 관주하고 연면설파하고
두 가지를 경영이 오늘 관주했으면 그 다음날 옆면살포. 그래서 한 2회 정도 평균하는 거예요. 선생님 굳이 멜론 아니고 다른 작물에도 가능하네요. 네, 지금 특히 이제 박과작물에서 온 게 가장 많이 오는 바이러스가 황화 바이러스거든. 이걸 잡는 제품으로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작물에서 바이러스를 생각 않고라도 관주나 연면살포를 해주면 효과가 입이 또 부러지고. 다른 제품보다 눈에 보이게 효과가 있다. 제가 저 상품을 내 농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실험하거든. 전국에서 만들어진 자재는 다 갖다 가지고 와 실험해 주라게. 그러다가 베리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회사한테 내 베레스께 돈 줘 소리를 못해. 내가 여기서 검증을 거쳐서 농가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요거 홍보해 주는 것만도 제가 만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농장에 가면 자재들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실험 처리 딱 하다가 문제가 되면 퇴출. 그런데 이 제품은 바이러스에 특화가 돼 있더라. 두 번째, 식물에 휴믹사는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내가 이 회사 상무 이름도 몰라. 최근에 상무 이름 등록해놨어. 선생님 가만 계시면 약재 저기에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요. 그렇죠. 예. 네. 이 사람 저 사람 내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찾아와가지고 써달라고. 실험 좀 써달라고 실험해달라고. 실험. 부산 사람이래. 부산 사람. 누구? 강석헌 상무. 뭐 석헌. 자, 적었죠? 예. 제가 이제 그 나주 삼포라고 하는 동네 가면 거기가 풋고추만 한 250헥타를 재배하는 한 면이 있어요. 재배하는 작형이 억제 작형. 그래서 11월 중순에 수확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워낙 연작이 심한 토양이요. 뭐 기본이 한 3, 4, 50년이에요. 거기 땅들이. 연작장애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토양 개량을 위해서 휴믹사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실험을 해봅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 하얀 비커, 하얀 물컵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컵 3개를 놔요. 물을 이만큼 채워요. 채우고 여기는 쇼미 꼴빅이라고 합니다. 쇼미. 그 다음에 여기는 게르마늄. 여러분들 게르마늄 혹시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어요? 예. 이것도 비싸. 여기는 그냥 맹물, 원수. 소량을 투입하고 여기다 뭘 안 치냐면 양파를 안 쳐. 아, 양파. 예. 내 책상에 딱 놔두고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휴믹에 들어가 있는 뿌리는 물컵을 가득 채워버려. 뿌리가. 그 다음에 게르마늄에 들어있는 것은 뿌리가 이만큼 나왔다면 원수에 들어있는 것도 뿌리가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20일이 지나니까 여기는 물이 색깔이 혼탁해져 버려. 노랗게 색깔이 혼탁해져. 근데 게르마늄은 원수를 집어넣었던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로 토양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게르마늄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저항성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일본 가면 뭐 팔아요? 게르마늄 지금 팔찌. 팔찌 목걸이 팔아.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뭘 파냐면 게르마늄으로 만든 그릇. 요. 그래서 게르마늄 볼 하나가 1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볼을 쭉 네트에다 깔아가지고 그걸 얼마 받더라? 200몇십만 원. 그보다 더 받은 것 같아. 아. 300몇십.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가들 그 물탱크 있죠? 물탱크에다 이 볼을 서너 개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원소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그 사장님하고 한 지는 한 20, 30년 됐나? 근데 많이 팔지를 못해.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더니 최소한 원수에다 집어넣은 것보다 뿌리가 10배는 더 나오더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들에게 이 휴믹산을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국의 광산을 찾아. 내 조카이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또 재주꾼이야. 그래갖고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다가 미장원 미장원 한 군데에 한 직원들 30명씩을 데리고 한 5군데인가 미장을 운영하고 있구만. 장난꾸이네. 그래서 이제 야 휴믹산 광산을 찾아라. 중국에서 찾았어요. 아주 오지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10kg짜리 한 포대에 국내의 업자들이 수입에다가 판매한 게 5만 원이었어. 근데 이것을 15,000원씩 공급했어요. 직수입해가지고. 그러면서 농가들 포장에 이제 이 휴믹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EM을 직접 배양을 했어. 예, EM을 직접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들 포장에 다른 거 하나도 들어가지 말고 휴믹산하고 EM만. 워낙 연작 장애가 심한 토양이니까. 그랬더니 땅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땅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휴믹산은 내가 이미 검증한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을 아주 순도가 좋은 휴믹산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면서 이게 항바이러스제를 첨가를 시켰더라. 그겁니다. 선생님, EM은 그냥 연면살포 해도 됩니까? 연면도 가능하고요. 관주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센터, 미생물 센터에서 배양한 미생물이 여기가 예, 광합성. 이에 그 다음에 홍균, 주로이, 그 다음에 고초 등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이 미생물 좀 지원 받으세요.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안 받죠. 다만 한 사람한테 주는 양이 정해져 있죠. 예. 이렇게 자주 오라 그 말. 한 번에 많이 못 가져가니까 자주 와서 자주 기회만 되면 밀어넣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기회만 되면. 그건 자주 많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저거 약은 못 쓰지 않습니까? 어디? 그 저기 EM이 홍분이 살충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살충제라고. 예, 살충제 상관. 살충제 예, 예. 쓰면 된다. 여러분들 홍주는 색깔이 빨개요. 빨간데 축산물 그 회수장 같은데 악취가 엄청나잖아. 예. 여기다 홍준 집어넣습니다. 그럼 악취가 사라져. 근데 이것은 일명 광합성균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고초는 뭐냐? 바로 삼종주군이라고. 토양 내 균. 토양의 균. 토양 내 균을 잡는 미생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센터가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미생물이 주로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종류는 여러분들이요, 기회만 되면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센터가 줄 때 EM 같은 경우에 저 권장량 얼마나 얘기하던가요? 그건 안 들어봤어요. 예, 많이 못 쓰게 하거든. 우리는 광합성하고 예, 삼종류군하고 그것만 두 가지만 받았어요. 그거 예. 예. EM은 안 받아봤어요. EM이 있으면 돌아갔어요. EM이 굉장히 좋은 미생물입니다. 이 EM은요, 그 배양을 잘하면, 배양을 잘해서 정제해 놓으면 음용수도 먹기도 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먹어요. 한국에서도 이 균을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배양하신 분, 그 배양장에 가면 음용수가 나와 있습니다. EM균으로. 굉장히 좋은 균이니까 기회만 있으면 갖다가 앉는 것보다 좋으니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액을 가지고 연변 시비하면 안 되지요. 아, 안 되죠. 500대 있어요. 네. 500개 있어요. 500에서 1000배 사이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사에는 그냥 원액 뿌려도 상관없어요. 원액 뿌리려면 상가시죠. 양이 적으니까. 네. 그럼 한 200배나 300배. EM도 악취 제거합니다. 근데 젤로 악취를 제거하는 게 홍균 악취를 제거를 제일 많이 해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하수구에 내가 뿌려 봤거든요. 네. 하루 지나니까 냄새 싹 없어요. 네. 악취 제거. 기가 막혀요. 그걸 제가 살뜨물에다가 발효시켜가지고 예. 해봤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EM이 미쳤어요. 네. 미쳐가지고 우리 농가들 토양 환경 개선, 그래서 휴믹하고 EM하고 요것만 가지고 농사하자. 필요할 때 추비로 농사하자. 우리 메론 농가들 기비 넣지 말고 추비만 가지고 농사하자 하겠습니다. 예. 이 학번 얘기했어요. 필요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진다. 기억나시죠? 다 적었죠? 오케이. 아무래도 5시는 끝내야 돼, 그래도. 여기 뭐냐. 여러분이 메론 잎을 일부러 따내지 않았어. 그런데 메론 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까먹었어. 예? 까먹었어. 내가 메론 잎을 안 땄는데, 잎을 안 땄는데, 잎이 사라져 버렸어. 흔적은 있으나, 제 잎의 역할을 하지 못해. 잎이 없으면 싱글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잎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죠? 벌레가 먹었어. 또 바이러스, 또 병이 생겼어. 병이 생겨서. 다 맞는 말이에요. 자, 흰가루가 왔습니다. 흰가루가 처음에 오는 것은 포자가 몇 개가 없어, 이파리에. 그러니까 그 포자가 붙어 있는 데만 엽록소가 파괴가 됐어. 문제가 안 돼. 근데 흰가루를 잡지 못했어. 아까 수확하기 20일 전쯤에 더덕더덕 껴있단 말입니다. 흰가루가. 자, 그런 경우에 이파리의 형체는 있으나 광합성 능력은 뚝 떨어졌다. 그러면 육질은 물러진다. 당도 올라가지 않는다. 네트가 솟아오르지 않는다. 노균이 왔어. 이파리 싹 태워버려. 이파리 흔적은 있어. 아까 벌레가 있어. 벌레 중에서도 심각하게 먹는 벌레가 뭐냐? 바로 잡지 않으면, 그걸 잡지 않으면 이파리가 싹 사라져. 가루이. 골뱅이. 예? 달팽이. 달팽이 아닙니까? 아니 가루이하고 나방이 제일 적은데. 달팽이. 정말 나방. 그것들은 이파리가 이렇게 없어져. 갈가부은 사이에. 예. 이파리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이파리 색깔이 싹 노랗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멋이 쳐 드셔갖고. 난 녹인 뺀 줄 알았지만. 아이고, 이게 중간에 그 툴리가 있거든. 싹 없어버렸죠. 골파리. 아메리칸 잎굴파리. 요게 바로 외래충이에요. 총체벌레도 외래충이에요. 이 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농산물 수입하면서 뚫어가지고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거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잎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메론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는 걸 제가 실험에서 국제학회지에다 발표를 해놓은 논문 자료예요. 요약을 해놨어.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꽃 피기 하루 전에 메론이 달려있는 잎 밑에 하나를 남기고 싹 없애버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는 흰 가루가 아래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약을 차도 못 잡는 형태가 됐을 때 예. 시간 지나면 빨리 다 타져버립니다. 이거 잘라버릴 거예요. 시험한다고. 네? 예, 시험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꽃 피기 하루 전에 바로 열매에 달려있는 아래쪽 이파리 3개를 남기고 싹 없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정 시작하거나 직후에 바로 위쪽 이파리 가운데 10개를 남겨놨다면 가운데 이파리 3개를 없애버렸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노균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파리가 타집니다. 네 번째. 수정이 끝나고 나서 8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메론이 달려있는데 하단에 이파리 3개를 남기고 싹 따버렸다. 다섯 번째. 21일이 지났습니다. 네트가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결과지 하단에 이파리 1개 놔두고 밑에 싹 제거했다. 11개라면 입이 과일이 달려있는 데까지 11개라면 1개를 놔뒀으니까 아랫잎 10개를 따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23일 지나고 나서 맨 위에 잎 2개 남기고 싹 따버렸다. 이것은 이걸 전체를 다 남겨놓은 것이다. 그 결과입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충분히 좋지. 잎을 놔둔 게 좋다 안 좋다? 네, 나왔겠죠. 좋다. 네. 그래서 병해충 방지를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버렸어. 요 그림이야. 봅시다. 요게 지금 저격 이치에 따라서 과일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크기. 과일의 저기 과고, 과폭, 씨앗의 무게까지 다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무게부터 당도까지 조사한 거. 경도, 당도. 그랬더니 그냥 놔둔 게 몇 킬로 나왔죠? 2.4. 그냥 놔둔 게 아, 되죠? 2.5. 2.5. 당도가 15에서 14. 경도. 이게 경도요. 단단함 정도. 수치가 높을수록 단단해. 단단함 정도. 무게에서부터 당도, 경도까지가 별로 좋았다. 결론입니다. 맨 처음에 수정 들어가기 하루 전에 이파리 1개 놔두고 아래치를 싹 따버렸더니 과일이 안 크더라. 수정 들어가기 하루 전에 3개를 남기고 다 따버렸더니 그래도 안 크더라. 물론 당도, 경도는 뚝 떨어져 버리고. 자, 여기 보면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요 아이들은 바로 수정이 끝나고 나서 약 20일쯤 경과된 다음에 아랫잎을 하나나 3개를 남기고 제거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농가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옵니다. 박사님, 아래가 흰가루가 너무 많은데 이파리를 따블라 건디 어쩌면 좋겠어. 일부러 딸 필요 없습니다. 흰가루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 의미가 없어. 약 쳐도 안 들어. 왜? 약 맞은 놈은 죽고 안 맞은 놈은 포자가 살아있어. 바람이 불거나 건들면 포자가 또 살아서 올라와. 또 번져. 그럴 경우는 차라리 제거하고 약을 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 두 번째. 과일이 너무나 커버렸어 이제. 너무나 커버리니까 과일을 좀 적게 키우려니까 아랫잎을 따블란다. 이제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안전한 때가 언제라고? 이걸 몇 개 제거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정하고 한 20일 네. 후. 수정 끝나고 나서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네트가 다 나왔다. 이때 아래 너댓장 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한 3장 정도 남기고 따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관리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흰가루 한번 봅시다.
요 입에 이런 가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이 가루가 보인다고? 없어요. 안 보여. 그렇게 지나가면 흰 가루가 안 보여. 이렇게 흰 가루 안 왔다고 생각해. 제가 이 입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요 자리가 요 자리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잎색이 좀 바뀌었어. 뒤집어 봐라. 녹인이 와도 이런 색깔로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흰 가루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뒤집어 봐라. 이런 상태. 하우스를 한 바퀴 돌았더니 나무 한두 개의 이파리에서 하얀 가루가 보이더라. 약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안 하지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해. 왜 안 하죠?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좀 더 번지면. 여러분도 쭉 갖고 긁어서 국에다가 양념으로 넣으려고? 바로 이 흰가루가 한 점이 보이면 바로 해야 돼. 내 농장 안에 최소한 5일 내지 7일 전에 흰가루가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포자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입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여기다가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리고 포자가 올라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 빠르면 5일, 늦으면 7일이 걸린다. 야, 흘러먹어 말라 마시오. 이때 잡지 못하면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됩니다. 별일을 제쳐놓고 먼저 하자. 자, 흰가루. 이 농가는 전라북도 충청도 부여 농가입니다. 15동을 재배를 해. 15동.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흰가루 때문에 죽겠어. 이것저것 다 저도 안 듣고 계속 번지기만 해요. 자, 수확하려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 상태가. 이게 과일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크네요. 팔아먹을 만큼 2kg 한 2, 300에서 2kg 한 5, 600까지 컸냐 안 컸냐 그 말이야. 거의 다 그 정도 무게가 또 움직였지. 아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안 갔습니까? 거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약을 하고 있어. 뭔 약을 했냐? 옛날에 동부 한농에서 수입에다가 판매한 농약이 있습니다. 오이에 쳤더니 흰가루와 살충 효과도 있는 약이 있어요. 일본서 수입에다 판 거. 혹시 들어봤을까요? 그 약? 포리옥신이 아니고 모리스텐인가? 그걸 보따리 아주머니들한테 밀수를 해가지고 사는데 250g짜리 한 봉이 5만 원짜리야. 듣긴 잘 들어요. 그 약이. 근데 약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부한농에서 수입 중단을 하고 국내 판매 금지가 된 약재거든. 이제 그걸 갖다가 약을 쳐. 마지막 단계로. 가서 봤더니 내가 꼭 그 사람이 약 치는 대로 신용 한번 해볼게. 하루에 15통 다 쳐야 돼.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 세렌스에다가 녹약기계 설치해갖고 500리터짜리 통 딱 넣고 끊고 댕기줄 합니다. 그 농협 이사야. 감사야. 김감사 나와봐. 왜 그래? 나하고 나이 갑장이거든. 왜 그래? 이 친구야, 그렇게 약 찾고 찾겠냐? 약 쳤대 줘. 제가 칩니다, 약을 인자. 밑에서 오래 치워요. 아래다가 딱 쳐 박아가지고 끄집어 올려. 그렇지. 쳐 박아서 끄집어 올리고 내리고, 쳐 박아서 끄집어 올리고 내리고, 그러다가 약 한마디 찾아가고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그렇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어찌게 다친단가. 그렇게 네가 농사를 요명요꼴로 짓지. 하루에 3동을 쳐라 그 얘기요. 3동. 힘들지만 촘촘히. 여기 4줄짜리입니다. 거기 하우스가 좁아.
4줄짜리 한 동에 약 400 내지 500을 보고 농사를 해. 이 농가들이. 500 잡고 10동이면 얼마? 5동이면 얼마? 그럼 총 하면 얼마? 7,500을 보고 농사를 해.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 했냐? 모종값 했어요. 팔았더니 육지를 물크덩하고 다은 올라가지 않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판장에서 경매만 하는 거야. 그냥 상자당 몇천 원씩.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흰가루를 잡지 못해서 버린 돈이 얼마냐? 6,500. 띄어볼 5천만 생각해보자고. 띄어볼고 5,000. 예. 농사 다 했잖아. 여러분들에게 꼭 돈으로 계산하러 갑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잡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손실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 하면요, 이 계산하면 안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오기 전에 치는 게 예방이다. 그러나 한두 개 보였으면 무조건 치자.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로 우선 보인 놈들 찍어놓고 그리고 약해라. 오늘 급해. 다른 일이 급해 지금. 도저히 약할 시간이 없어. 저기 아폴로 돈 수정할 때 쓰는 거 압축한 거 3리터 들어가. 3리터 치면 한 바퀴 돌아서 조금씩 베개 있는 거 다 찍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후에 약을 쳐라. 정 바꾸면. 이게 원칙입니다. 자, 약재.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약재 중에 내가 지금 빨간색 칠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재들 혼용 잘못하면 무조건 약해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 칼라로 만들어져 있죠? 예. 자, 약재들 중에서 여기 여러분들 한번 잘 봅시다. 프루겐이라고 하는 약에 디페노코나하고 졸자가 들어가 있어. 졸자. 그 다음에 트리오미, 트리플루미하고 졸이 들어가 있어. 힌트. 헥사코나 졸이 들어가 있어. 네. 자, 졸자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의 약은 억제시키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졸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민감한 시기에 치려면 하나만 쳐라. 가급적 혼용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루오션 미리본 있죠. 요 약재들을 쳐가지고 나한테 전화 온 농가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실험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약들은 좀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혼용할 때. 가급적 단제로 쳐라. 자, 넘어갑니다. 이게 좀 잘 듣더라고. 등록된 약은 아니고, 아무튼 그 특수 천연물질로 만든 것 같아요. 얘네 흰가루 약. 네, 흰가루, 모리스. 한 병이 근데 비싸. 35,000원. 500리터 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병들은 망고병입니다. 망고병은 세균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약들은 약 쳐갖고 날씨가 좋으면 들은 것 같다가 날씨가 어려면 또다시 재발을 해.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요건 발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망고병. 첫 번째 발견하는 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메론 심어놓고 나서 첫 번째 작업하는 게 뭐죠? 첫 작업, 메론 정식하고 나온 다음에 첫 작업 뭐예요? 메론을 만지는 작업. 칼질할 때 저기요. 제거. 저기업을 할 때 내가 합니까? 애국인들 시킵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애국인들. 그럼 애국인들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
탈지를 하는데 지제부 예. 여기 색깔이 좀 변해. 색깔이 좀 변했어. 진한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색깔이 붉으스름하든가 또는 검은스름하든가 하고 변했어. 망고병이 왔다. 자, 그래서 떡잎, 본잎 두 개를 통상 자릅니다. 자른 걸 버리지 말고 옆에다 모셔라. 옆에다 놔둬야 돼, 그걸. 이게 첫 번째 발견하는 순서예요. 왜 놔둘까, 여기다가? 표시. 다 고랑이 버리는데 군데 이파리가 낮은 자리가 있어. 이 자리 옆에가 망고병이 온 놈들이야. 자, 이걸 여러분이 방치하고요. 그냥 계속 물 주고 관리하잖아요. 계속 번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짓물러서 주저앉아버려. 시간이 지나면 줄기 타고 올라가. 과일까지 찢어버려. 이파리도 망가뜨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한 놈 옆에 저렴한 이파리를 고랑에 버리지 말고 옆에다 모셔놔라. 내가 한 줄을 따져보니까 3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 한 줄이 3개 나왔어. 이파리 다 버려놨어. 3개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약을 만들어 알려드릴 거거든요. 만들어갖고 거기 바르러 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거 못 찾아. 없어. 찾으려고 하면. 그래서 옆에다 놔두고 표시를 해놔라. 첫 번째 발견. 만드는 약 책 한번 봅시다. 전부 다 지금 요것들 망고병입니다. 과일, 줄기 등등등 다 나옵니다. 세균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균하고. 그래서 이 약을 만듭니다. 요건 2차 감염이야. 2차 감염으로 집동처럼 멋이 나와. 이걸 뭐라고 하죠? 집동처럼 생겼어. 그래서 균핵이라고 그래. 균핵. 균핵병. 지주재배에서 고온계는 어쩌다 하나씩 보이나 좋은 게 포복재배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이 균핵. 그 생활하는 높이가 낮은 쪽이 있거든. 다음으로 들어가. 요걸 내가 만드는 걸. 자, 다 같이. 저 세균까지 같이 맞물립니다. 전부 다 세균이에요. 하얀 우유빛깔의 지백이 흘러내려. 이게 세균이에요. 나무가 쌩쌩하다가 하루 돌아봤더니 잎 하나가 축 자빠졌어.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버려요. 세균입니다. 진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세균이야. 자, 그런 경우에 지나가다 보니까 잎 하나가 자빠졌다. 그러면 그 잎을 따내버리고 거기다 약을 만들어 발라. 당일만 바르면 그걸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나 이틀 지나면 나무 하나 통째로 주지 않습니다. 바로 만드는 약들. 이렇게 주저앉아. 이러면 하루 놔둬버리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영일바이오. 영일바이오는 무슨 약이죠? 망고병 약이에요. 망고병이. 덩굴마리병 약이. 그 다음에 가시가미는 뭔 약이죠? 항생제로 세균 잡는 약이요. 예. 자, 여기에 방검대가 있네. 방검대. 스트랩토마이신하고 발리다마이신. 요건 뭐냐면 과일 썩은병 잡는 약이야. 그래서 요거 3개 다 섞어버려도 돼. 거기다가 유황을 좀 집어넣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황가루 가지고 계십니까? 예. 포대로 사놓고 계시죠? 그럼 포대 한 포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흰가루 잡는다고 뿌리기 전에는 그냥 이런 거 만드는 데만 쓰면은 하우스 그만할 때까지도 씁니다. 2만 원인가? 한 포대가? 네? 그렇게 골랐어요? 무지하겠어 아무튼. 자, 어떻게 만드냐? 요 병이 주둥아리가 큰 게 대표적으로 팬텀병이에요.
주둥아리가 커. 뚜껑이 있어. 여기에다가 절반을 가스가마이신. 이건 유제입니다. 가스가민 유제. 물약이요. 절반을 집어넣어. 아까 저기 방범대 있죠? 방범대 절반 넣으러 같이 섞어갖고 두 가지. 절반이. 항생제는 좀 여러 가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절반 가스가마이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길 봐요. 이놈을 몇 가지 가득 채워버려. 이건 수화제예요. 그리고 젓습니다. 붓으로 잘 저. 그러면 절반만 남아 다시. 여기에다가 유황가루 한 스푼 집어넣어 그냥. 이렇게 잘 저. 잘 저어 놓은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조금만 따라라. 따라가지고 붓을 가지고 가서 첫 번째 저격할 때 지제부 땅하고 닿는 그 부위의 색깔이 변한 거 발라버려라. 그러면 수확할 때까지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줄기에 있어. 아까 그 그림 보니까 군데군데 막 지저분하게 막 썩어 들어가는 데 있죠. 그걸 붓으로 발라라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과일 적과하고 난 다음에 어깨를 삐냈어. 그 자리가 썩어 들어가 그럼. 그 자리 발라라. 그 다음에 저 쑥꽃을 따냈더니 늦게 따가지고 그 쑥꽃 자리 상처가 커. 근데 비가 계속 왔어. 아물지 않아. 거기 또 썩어 들어가. 그럼 거기 발라버려라. 이파리가 지금 주저앉아. 하나씩. 그럼 이파리 그놈 따버리고 딴 자리를 살짝 한 번만 찍어라.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조금만 따라서 문제가 된 것만 바르고 뚜껑을 딱 닫아놔. 닫아놨다가 다시 쓸 때 붓으로 잘 저어서 뚜껑 안 닫으면 다 굳어버립니다. 잘 저어서 발라주면 되겠다. 어젠가는 병은 다 요거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바르지 않으면 통째로 나무 하나가 사라져버려. 찾아서 발라놓으면 나무 하나를 살린다. 그래서 이걸 좀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가스가민 저것이 그 뭐 연결 바이오 문제는 약재 이름입니까? 네네네. 가스가민. 그 속에 가스가마신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저기 영일 바이오 야,에는 폴리옥신이 들어있다. 네. 그 다음에 방범대에는 스트레토마이신하고 발리다마이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저기 방범대는 수화제입니다. 수화제. 집에서 쓰고 남은 항생제 있죠. 요거 만들 때 다 집어넣어버리세요. 독하게도 괜찮아. 굳이 안 만들고 그거 하나만 해도 효과가 없나요? 자, 이제 여기에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이 두 가지가 와.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어균병 속에 네. 곰팡이 같이 붙었군요. 네. 곰팡이 속에 세균 속에 곰팡이. 이를 같이 균을 동정해 보면 두 가지가 거의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유황을 좀 독하게 집어넣습니다. 바로 좀 태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면 어딘가는 건 다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기 가스감이나 저기 방범대 요거 넣고 나는 좀 더 독하게 확실하게 한다. 그럼 그 일품 여기에 쌀까요? 일품 좀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원액을 가지고 네, 원액입니다. 원액 발라주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파리 저기 망골병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파리에서 진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죠?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다행히 이파리 위로 떨어져요. 그럼 그놈 망가져. 그럼 망가지면 쌀에 망가진 놈이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 줄기로 가. 줄기로 가면 나무를 통째로 주저앉혀버려. 그러니까 그런 입은 저기 저런 약재를 가지고 살포를 해놨잖아요. 그럼 일단 들어요. 들었다가 다시 비가 오거나 계속 그리면 다시 또 나와버려. 이렇게 제거하고 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 잡아채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 자리에다가 붓으로 약을 발라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자, 약을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막 발견한 것은 속에까지 안 먹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껍데기만 발라도 돼. 시간이 좀 지난 것은 속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절반 정도 들어간 것들, 이것들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줄기를 딱 잘랐더니 이렇게 줄기의 단면입니다. 요 구멍들이 뭘까요? 바로 물관부, 도관부입니다. 요 아이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 이게 아예 목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절반 망가졌어. 절반이 살아있잖아요. 요걸 살리면 살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약을 바를 때 여기까지 뭐가 들어갔습니다. 껍데기만 발랐어. 안에 이 균이나 세균이 침범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저 메론 봤죠? 저 메론에 발리다마이신 한문이라고 하는 약을 살포했습니다. 이게 껍데기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어요. 근데 한번 찍어버린 것들은 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속이 다 썩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붓으로 칠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하는데 이 자리는 그냥 껍데기만 칠하는 게 세게 한번 눌러봐라. 약을 부착하면 눌러라. 어떤 놈은 툭 들어가 버려. 툭 들어가 놈은 끝나버렸어. 근데 조금 들어갔어. 조금 들어가 놈은 살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아까 이제 녹임병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 농장이에요. 내 친구. 지금 한 40년 농사했겠네요. 근데 매년 농사를 실패를 해. 그래서 이제 내가 한 해는 나는 나주 시내 살지만 나주 판남이라는 데가 내 고향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고향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기 전에 그 친구 농장을 들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봐주는 거예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요. 녹이 좋아 있어. 급해 지금 약 바로 해야 돼. 지금 이 정도면 3일 간격 2번만 때리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파더 어디냐? 서울이라게. 얼른 와서 얘기할 수 없다. 왜? 네 농장이 지금 녹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 지금 약 안 하면 큰일 나게. 언니 내려와. 못 온대요. 왜 못 온다고 했을까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임에서 장지까지 가야 돼. 안 가면 하루에 10만 원 벌금을 내. 아, 그래도 이거 해야지. 네.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니까 못 온다는 거, 아이 새끼야. 안 오면 지금 큰일 나겠는데 내려와야. 고민 좀 해보고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동당 그때 4동인데 한동은 다행히 안 왔어요. 그놈 살렸어. 그래가 그놈은 1630인가 받았거든요. 한동에. 본인이 출하해 시작으로. 아니 몇 주나 된 한동은. 요것은 폭이 가운데 기둥 있죠. 야. 저기 12줄 들어가는 한동에 12줄 들어가는 거. 12줄 뭐 보통 우리 저기 2동 특이네. 2동에 1,300인 뭐. 네. 600만 원. 자, 6월달에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는 올해는 지금 6월달에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월달에 약 한 4만 원 이쪽 저쪽 가격 형성이 되어요. 4동 중에 3동이 망가졌어. 한 동만 한 1,600 했다고 가정하고 3동에서 얼마 있냐? 360만 원 있어. 시장에 출하했더니 저기 수성비라도 보조해주게 격려를 한 거예요. 내가 출하하지 말아야겠거든. 아니면 무조건 그 쓰레기 처리하기 힘들다고 쓰레기 주라고 할지 모르니까 출하하지 말아 했더니 모종값이라도 건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 돈 하나도 못 했죠. 1,500 잡고 3동이면 얼마입니까? 4,500. 돈으로 계산해보자. 10만 원 벌금하고 뭐 똑같네요. 4,500이네. 그러니까.
그 10만 원 벌금 하는 거 사수는 그 장기 있는 게 많네.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임 좀 보고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까지의 수고가 화사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고생한 만큼 대가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돈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특히 각 지역에 다니면 그 우리 메론 농가 중에 그 지역 일을 많이 맡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사회치 연합회장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단체장 하면 안 돼. 감투. 네. 그 친구들 농장 가서 엉망 칭찬이야. 미치겠어. 아이 새끼야. 다 내려놓란마다. 내 얘기를 해줍니다. 제 모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내 농장에 농작물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저는 아예 공지를 합니다. 내가 모임에 참석 못하니까 이해해주고 대신 회비는 꼬박꼬박 낼게. 그 모임조차도 저녁에 하는데 제가 안 가요. 왜? 늦게까지 내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 시간 맞추려면 빨리 나가야 돼.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자, 또 이제 한번 봅시다. 망고병입니다. 이거. 병균 동작이 되니 망고가 나왔어요. 바이러스도. 요거 전부 다 망고병입니다. 아니 참 녹균병이. 녹균이. 자, 녹균병 약제가 이렇게 있다. 균핵병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2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망가진데 붙습니다. 이건 진주에 찍은 저기 포복제배에 나오는 균핵병. 자, 반점세균. 요건 여러분들이 바이러스하고 같이 좀 오판할 수가 있어요. 궤저 반점 바이러스하고 유사하게 점이 찍힙니다. 궤저 반점 바이러스는 나중에 나무가 그냥 죽어버려. 근데 반점 세균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점 찍히면 나중에 이파리가 빨갛게 싹 타져버려. 이렇게 타집니다. 요건 말 그대로 우유 빛깔에 진액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세균성 모무니병. 요건 국내에서 이 병 온 균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명을 내고 붙여놨는데 우유 빛깔이 뭐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입에서 흘러내리고 줄기에서 흘러내려. 아, 이 세균이다. 요거 발견 즉시 약 2번만 치면 됩니다. 세균병 약이. 그럼 바로 회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이파리에 지금 우유 빛깔 흘러내렸죠. 빨갛게 타지면서 우유 빛깔이 나와. 세균. 이 농가는 전북 남원 농가인데 뽑아냈습니다. 늦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요건요 묘상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모종을 키운 모종 공장에다가 이유 불문하고 이 농가 빨리 뽑아냈으니까 모종 다시 제공을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민원 걸어버린다. 농가하고 문제가 오면 농가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모종 대체해가지고 농사 잘 지었습니다. 요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세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농약을 메론 주산지인 전남에서 농약을 많이 파는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좀 이상한데 전혀 뭔지 모르겠다. 요거 일품 처리해가지고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 있죠? 네. 이 부위는 아까 만든 약재, 그걸 다 발랐어. 이분이 바로 내 농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농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든 걸 부하고 같이 드렸어. 그랬더니 북까지 잡수시고 가주시네. 농사 잘 지었다고 말도 하시고. 자, 이런 증상 나옵니다. 다 세균입니다. 자, 세균. 요걸요 영상으로 찍으면 뽀글뽀글뽀글하니 막 버큼이 나와. 이제 과일 썩음증. 지금 최근에 과일 썩음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어요. 알리가마이신.
여기에가 발리다마이신이라고 20%가 들어있습니다. 한눈에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건 250g이에요. 250cc. 물 500리터에 한 병 탑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격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약. 하리문 아시죠? 한 번도 안 써봤네요. 논농사에 쓰는 약이에요. 아. 배추 농사에 쓰고 세균병 약으로 쓰는 약. 하리문 또는 파리시. 바로 요게 요 성분이 들어있는데 500cc 한 병에 5%가 들어있다. 그런데 요 가격 얼마냐? 4,000원. 요놈 2병을 플러스 2하면 8,000원이죠? 8,000원. 그러면 요놈하고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14,000원인데 8,000원 갖고 칠 수 있는 동일한 성분의 약. 요거다. 관주 가능합니다. 연면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나올 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네트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방 위주로 안 나오더라도 약재를 좀 치자. 탈록병은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들. 시드름병의 원인이 선충이 있다. 후사림이라고 하는 균의 이름 자체가 시드름병입니다. 요게 메론이 달리고 난 다음에 다 컸어. 또 거의 다 나왔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한낮에는 시들고 아침 저녁은 다시 깨어나고 시들었다 깨어났다 시들었다 깨어났다 한 일주일 하다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나 죽겠어 하고 돌아가셔. 요 병입니다. 연작장애에서 온다. 원인. 내가 첫날 얘기했어. 첫날. 왜 연작장애냐? 토양의 염려 집적의 농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뿌리에 손상이 간다. 뿌리에 손상이 가면 바로 저 토양 안에 숨어있는 저 균들이 바로 손상된 뿌리에 침투를 해. 초반에는 뿌리가요 싱싱해가지고 상처가 안 나고 막 하얗게 잘 뻗어간 뒤 어느 시점부터서 뿌리가 세력이 떨어지고 색깔이 두루두루하게 변해가 바로 이때가 바로 저 균들이 침투하는 시기다. 침투했어요. 그러면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바로 요 물관부를 싹 막아버려. 찢어보세요. 잘라보세요. 노랗게 색깔이 변해갑니다. 도감을 싹 막아버려.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토양을 만드는 것이 모든 농사의 시작과 끝이다. 땅 만들자. 땅 만들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어떻게 하자고? 화학성균 자꾸 써야 첫 번째, 물대고 못 심기. 제일로 좋은 방법. 제일로 좋은 방법입니다. 경주 가면요, 너무 많은 농가들이 전부 다 담수로 네. 해가지고 농사 짓고 토마토 끝내고 메론 심고 네. 또는 토마토 끝나고 담수하고 담수하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칩니다. 안강 가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둘러보세요. 메론 심어진 포장도 있고 물 담아서 뭐 심어진 포장도 있고. 제일로 좋은 방법. 두 번째,
아홉수 아닌데도 예. 네, 예. 아홉 살. 네, 수단 네. 수단그라스. 사료작물. 네, 양질의 조사료. 젖소 키운 농가들이 많이 하는가? 예, 예.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손차기도 해봤습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작물을 보급하려고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향은 전부 다 쌀농사, 보리농사밖에 안 해. 그래서 돈 되는 농사 좀 하자. 첫 번째 과수. 과수는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해. 두 번째 시설하우스. 세 번째 한우 번식구 비우고. 네 번째 낙농. 지금 내 고향에 내가 낙농을 도입해가지고 시작한 농가들이 제일로 잘 삽니다. 아, 고생은 해요. 대신. 졌어. 네, 졌어. 우리 마누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 농가들한테 하자니까 아, 쌀보리 농사 짓고 먹고만 살면 되지. 뭐든지 고생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않고 젖소 5마리를 사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 허리가 망가졌어. 그때는 손차기 할 때입니다. 옛날에. 그러다 이제 차격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들어와서 그냥 상당히 기계화됐죠. 소액 채기도 많이 하고 수단그라스 나이가스 심어가지고 나는 직장생활하니까 마누라가 예초기 등에다 메고 그럼 비어서 경운기 한 경우 싣고 오고 고생 많이 시켰어요. 지금 제가 잘하고 삽니다. 이걸 심어서 땅을 만들자. 자, 이 책 맨 앞에 보면 내 농장에다가 수단그라스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아예 땅속 기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위로만 농사죠. 이 연작이 나오는 기간을 최장기간 끌어가려고. 근데 이제 농가들이 피해가 많이 나오니까 수단을 심어서 바로 한여름에 며칠 정도면 갈아서 토양에 집어넣고 시작물을 심을 수 있겠는가? 50일은 가능하다. 50일. 네. 맨 책 앞에 한번 해봅시다. 요 그림이 귀여워. 여기다가 파종은 날로 붙어서 노탈이 쳐가지고 집어넣는 날까지 다 적어놨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아까 저기 니조렉스 얘기했잖아요. 니조렉스로 어느 정도 예방은 됩니다만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토양을 만들고 두 번째 토양 소독이 들어가야 된다. 바로 토양 소독이 파사미드, 소일키, 팔라딘 등 토양 소독만 해도 이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얘기하면 해보셨죠? 파사미드 처리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해봤어? 소일킹 처리하신 분, 팔라딘 처리하신 분 없어. 생각시 죽겠네. 형님, 수단그라스 심었을 때는 똑같은 영양분을 다 한꺼번에 같이 줘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안 주고 이놈이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 막 빨아가라고. 땅 속에 집적되어 있는 네, 비료 빨아가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유기물로 토양 속에 환원이 됩니다. 집이나 버릿집 넣으면 몇 달 지나면 싹 녹아버려요. 근데 이것은 섬유질이 굉장히 찔거가지고 한 1년은 유기물을 굉장히 좋은 유기물로 보충이 됩니다. 토양의 환경을 바꿔줘. 그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단그라스가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혹시 우리 어렸을 때는 갈대처럼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에 밭에다가 고구마 심고 저기 서숙도 수수 말고 수수는 똥구똥으로 크고 서숙은 아주 쬐까는 거. 맞아. 저도 심고 수수도 심고 수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 사료 사는 수입 작목이네. 네네. 수입 옛날에 수입 종자입니다. 옛날 복장 네. 거기에 수입했던 그거네. 네네. 남아시. 네네. 네. 기억이 잘 들었는데 네. 확실하게.
배치가 안 돼가. 네. 수단그라스. 옛날에 우리가 단수수, 단주식 그랬잖아요. 예. 껍데기 배고픈 시절에 벗겨서 먹으면 얼마나 달았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양소독 그래야 돼. 첫 번째, 바사미드가 제로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책에 보면 바로 그림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선충하고 같이 맞물려서 소독이 들어갑니다. 선충, 그 다음에 흡전근무병, 그 다음에 시드름병까지 같이 맞물려서. 방금 설명했던 약재들이야. 자, 흡전근무병 포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까 미국에 수십만 평이 한 방에 가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연구하신 분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10년을 연구해서 그 농장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그래서 그 교수를 만나러 갔어요. 10년간 자기가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발생된 포장 안에 오피디움이라고 하는 균이 나오더라. 그 균이 나온 데는 다 나오더라. 지금 시들어지는 포장 조사해 보면 시드름병, 부사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흡전근무 두 가지가 거의 다 나옵니다. 지금 구미를 계속 컨설팅을 했는데 시들어져 죽는 농가가 많아요. 분석했더니 전부 다 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거기 뭐 심으라겠습니다. 뭐 심어도 안 돼, 저거니. 못 잡아. 그러나 일단 토양에 연작에 의한 염류가 집적되어 있으니까 그 집적에서 뿌리 손상이 가니까 일단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못 심고 다음 수하자. 기회가 된다면 바사미드로 토양 소독을 해라.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 이 자료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자, 총체벌레. 총체벌레 이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땅 위에 살고 땅 속에 살아. 땅 속에 사는 것은 뭐냐? 이쪽 동네도 옛날에 뇌 좀 키셨습니까? 위에. 안 켰어요? 전라도는 뇌를 엄청 많이 켰습니다. 뇌. 옛날에 명주실 만든 거. 네, 아주 비싼 옷이죠. 뇌가 나이가 차면 색깔이 좀 변해요. 변하다가 나중에 뭘 하냐면 입에서 뭘 품어내. 실을 품어내. 집을 지어. 집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번데기가 돼요. 바로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체벌레가 땅속에 들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다시 성충이 돼서 살아서 위로 올라오는데 그 기간이 빠르면 5일, 늦으면 7일이다 그 말입니다. 빠른 이렇게 위치 아무리 때려 잡아봤자 밑에 저하고 1, 2cm짜리 다 들어있는데 그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가들에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농가들 20%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 내가 받아서 농가들 약 사줍니다. 그 약 중에 하나가 입제요. 총체싹 플러스 이것은 발익이야. 이것은 토양. 이것은 관주 플러스 연면 가능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가들 중에 포도하는 농가들. 그래서 포도 누가 하시더라? 어떤 포도입니까? 샤인에 총체 찍어버리면 못 팔아. 예, 맞습니다. 사비가 다 끼어버려. 고추하는 농가들, 토마토하는 농가들, 정치가 갈가 드시면 특품이 비품으로 떨어져 버려. 5만 원짜리가 1만 원짜리가 돼버려.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메론에서는 메론 과일에 큰 피해는 안 주나 이 아이들이 바로 바이러스로 옮긴다. 바이러스. 그래 잡아야 된다. 잡기 위해서는 관주해라. 관주를 해라. 네. 여러분들 아까 엑시렐 관사자가 있지. 엑시렐 관주. 바로 관주에서 토양 속에 있는 총체 애벌레 죽는 거. 자, 요 아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번데기요. 총책 번데기 여러분 눈으로 확인 못해. 이 번데기를 요 아이들이 단백질을 다 먹어버려. 그래갖고 그 안에서 썩게 만들어. 총채 쌀이요. 1kg짜리가 100평 뿌리는데 13,000원. 총채 쌀 플러스는 200에서 400리터를 다 물 한 마리에. 한 병 가지고 200g짜리인데. 근데 내가 400 하지 마라. 200을 하게. 효과 높여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 네. 이것은 미생물이에요. 약해가 안 나와. 농도를 좀 진하게 잡아버리자. 특히 대파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총체가 먹어버리면 대파가 전부 다 그냥 희끗희끗 싹 변해버려. 대파는 순으로 팔잖아요. 저 농가들이 잡지 못해서 작년에 대파 농가 20농가가 되는데 요거 공급했더니 박사님 머리도 좀 해주시죠. 아니 내가 자부담을 내 돈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세금 부가세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소득세 내야 되지. 여러분 자재 사주지, 밥 사주지, 책 만들어 주지.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올해는 밥을 내가 한번 사면 자기들이 한번 사겠다가 돼. 총채삭은 저기 효과가 어느 정도 갈까요? 총채 저게 회사는 40일이라고 하거든. 기간이 40일. 근데 회사가 얘기한 건 절반만 그렇지, 절반만 하고. 아닙니다. 절반만 하고 20일로. 쓰고 있거든. 총채삭도 뭐 잘 우리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 효과가 좋습니다. 사용하세요. 자, 그래 총채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총채벌레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확인 못하는데 이파리 뭐 신고 났어. 며칠 지났는데 이파리가 기스가 났어. 그러면 무조건 총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묘상에서부터 가해했던 게 정식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바로 보여버려. 이 정도 보이면 좋은 게 심은 농가들은 바로 바이러스하고 연결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뭐냐? 모자이크 바이러스,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오이녹화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이 와버려요. 도마도 바이러스. 예. 특히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치명적으로 주는데 이 아이들은 염속성이라고 합니다. 지가 바이러스에 걸린 입에서 흡족을 따게, 그 다음에 침샘에 저장했다가 저 돌아가실 때까지 감염을 시켜요. 다른 놈. 또 물로. 저 죽을 때까지 옮겨. 그래서 큰 피해는 안 주나 바이러스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러나 가지과 작물에서는 치명적이다. 요거 못 잡으면 생장점 싹 가버립니다. 열매는 아주 쭈글쭈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지금이. 총채벌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총채벌레 가해 흔적입니다. 나방. 아이고, 나방. 저 나방은 약치면 나비가 죽는 게 아니라 애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방은 잠자리채나 사 놔두세요. 농장에다가. 제일로 좋은 게 방충망 설치하면 제일로 좋은데 여름에 통기가 잘 안 돼서 더워 훨씬. 잠자리채 하나 놔두고 농장 다닐 때 잡고. 약치면 나비는 안 죽어. 안 죽고 애벌레를 죽여. 여러분들 약치다가 나비 날아가면 한번 쉬쉬 하고 쏴보세요. 좋다고 날아가 버려. 응? 삼록수? 삼록수 치니까 맞지? 거기에 등록됐어요, 안 됐어요? 등록돼 있어. 그 친환경약품이라 가지고 쳐도 되나? 그러면 거기에 고삼 들어가 있다. 고삼 추출물. 그 다음에 님 오일. 요 아이들은 잡는데 요 아이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강해 또. 그 제품들은. 그 다음에 제일로 잘 듣는 게 뭐냐? 여러분들 혹시 협죽도라고 들어봤습니까? 협죽도. 제주도 가면 가로수로 있는 나무야. 근데 그건 아주 맹독성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정신을 젓가락이 없어. 협죽도가 마을 협죽 대나무처럼 쭉쭉 늘어났거든. 그럼 잘라고 도시락 먹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렇게 독성이 강해. 그래가지고 협죽도를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협죽도를 저기 좀 잘라서 보내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 저기 주정에다가 우립니다. 주정에다 우리가 이걸 살포를 해. 그럼 맞으면 뚝뚝뚝 떨어져. 근데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약재 중에 젠탈이라고 하는 약이 하나 있어요. 젠탈이. 이게 친환경 약재 이것도. 뭐 스킬은 예. 아무튼 일반적으로 저기 메론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 중에 쳐가지고 나방 죽이는 약은 없고 애벌레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방을 잡는데 애벌레를 잡는데 맞아야 죽어. 잘 쳐야 됩니다. 벨리게이트 한 두 번만 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약 칠 때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 있어. 이 안에 번데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약 안 들어가면 안 죽어. 번데기 되기 전에 애벌레 들어 있어요. 요거 안 맞으면 안 죽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이 이 사이사이 들어가도록 하고 시간 남으면 한 번씩 눌러보고 가. 이렇게. 선충. 자, 시들어 죽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왔어. 아까 흑장, 건보, 시드름병, 그 다음에 선충. 한번 봅시다. 이렇게 죽어. 전국에 선충이 없는 포장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올해 시드시면 바로 사진 뽑아서 사진 보내주세요. 뽑을 때 그냥 쭉 잡아당기지 말고 삽 같은 걸로 깊이 파서 저 아래 뿌리까지 탈탈 털어가 보내주세요. 저희 선충 있는데. 응? 선충. 자,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 중에 선충 잡기는 너무 힘들다. 저양소독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내 농장에 선충을 3군데 접종을 해놓고 5년간 실험했어. 5년간. 이라고 잡아냈습니다. 뭘로? 네마킥으로. 네마킥 한 번만 쓰게 돼 있어. PLS 기준에 등록된 건. 네마킥? 근데 3번 썼어.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한 번 해서 안 돼. 2번 해서 안 돼. 3번. 정량 갖고 또 한 대. 농도 높여. 자, 3월 20일 날, 25일 날 심어서 접종해놓으면 심고 나서 활짝 다 끝나면 시들기 시작합니다. 밀도가 높으면. 이 상태. 6월 28일 날 수확했어. 이제 한번 사진부터 보여드릴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 쓰던 놈을. 자, 다시 넘어갑니다. 멀칭 다 바뀌어버렸죠? 예. 다 바뀌었죠? 예. 접종원 자리야. 자, 접종원 자리가 있고 아는 자리가 있어. 아는 자리는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어. 접종한 자리는 지금 다 이미 시들고 있어. 여기는 접종이 안 됐어. 여기가 선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다만 여기가 100마리라면 여기는 10마리가 들어있어. 아, 적게 들어. 그래서 시든지 시작한 쪽부터 시작해갖고 좌우로 더 멀리 멀칭을 벗겨버려라. 벗겨버리고 약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책에 있으면 잘 보세요. 4월 11일 날 바로 물 한 마리에 15cc를 타버려. 15cc. 그럼 거의 3배예요. 정량에. 3배를 타가지고 500탱크에도 하나 딱 타고 그 다음에 고압에다가 앞에 약 노즐 빼불고 거기다가 조로꼭지를 채워. 그리고 조로꼭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부관이 땅속에 좀 깊이 좀 들어가도록 후부관이 한번 줬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전체 관주여인 4월 11일 날은 5월 6일 날은 1200주가 한 동이 들어있는데 이 한 동에다가 한 병 네마킥 한 병에 35,000원이야. 한 병을 관주를 해. 전체 물 줄 때. 아까 관주하는 방식 똑같아. 그렇게. 자, 세 번째. 5월 22일 날 한 번 더 발생됐던 그 자리 멀칭 벗겼던데 거기를 10cc로 포기 관주를 한 번 더 했어. 그리고 나서 살려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PLS 기준으로 한 번만 쓰게 돼 있는데 기준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정량 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농도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세 번 해보고 정량 쓰고 안 되니까 농도를 높여서 자 이니셜 호스 이게 네마틱 성분량이에요. 내 농장에 들어간 약 전체 성분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0.3, 0.03, 1.2, 0.026, 1.0, 0.2, 0.05인데 0.0467이 나왔어. 기준치 안에 들어왔어. 일단 살리자. 그래서 농도를 높여서 세 번까지 하더라도 다만 수확하기 며칠 전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돼. 그 그림. 몇 월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든 놈을 살려내서 정상 품위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지금. 강도, 네트 소사로만 조금 떨어졌어요. 강도, 경도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트의 유형도 시장에서 특품에 버금가는 네트가 만들어졌어. 자, 참고로 요 그림 다 있어요.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소독할 때 철저하게 밀봉해야 된다. 이것도 내 농장에 지금 또 실험해 놓은 겁니다. 자, 가스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면을 다 덮으면 너무나 힘드니까 쉽게 하는 방법. 그래서 비닐을 덮어가지고. 네? 비닐로 덮고 그 다음에 양쪽 가까지 다 골을 팠어. 파가지고 여기다 다 물을 채워서 가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아무리 약재를 많이 쳐 넣어도 가스가 새어 나가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가스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방법이다. 자, 약 많이 써. 응애 중에서도 이파리가 노르스름하게 변했으면 응애입니다. 요거하고 처음에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황화바이러스예요. 근데 헷갈리게. 네, 처음에 아니 이렇게 처음 한 사람들 헷갈린뒤 농사 몇 년 하신 분은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만정애. 요거는요 메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가지과 작물에서는요 심각하게 발생이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다 망가져버려요. 먼지형이 요걸 발생이 높은 환경이 뭐냐? 내 농장에다가 미강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버려. 미강 알죠? 짧게? 네. 담배가루, 온실가루. 이 가루이가 앉아있을 때 날개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온실가루냐 담배가루냐 구분합니다.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안 보여 눈에. 너무 적어서 현미으로 봐야 돼. 바로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구분하는 거이. 못 잡으면 이런다. 이파리 대가 더덕더덕 붙어있다. 자, 아까 내가 아메리칸 유클파리 했어. 여러분 여러분 변했어 이제. 남은 농가에 남은 농가. 야 차라리 많잖아. 그 아들이 농협 직원이야. 아이 새끼야. 아버지 같이 너라도 가서 해라. 아버지 농사인데 제가 왜 가서 한다. 아메리칸 유클파리가 안 잡으면 이렇게 돼버린다. 약적 A판 같은 거 두세 번만 치면 이거 잡습니다. 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해서 이렇게 됐다. 없고 호박과실파리 이게 부여에서 일본 수출했는데 메론 쪽에 이렇게 구더기가 더글더글 나와버렸어. 바로 육아기 때 저 파리가 과일에다가 침을 박아서 알을 실어버립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사모님들은 호박 쪼개면 그 속에 구더기나 번데기 나온 거 보셨죠? 저벌레입니다. 바로. 짐승물 뭐 많이 겪었을 것이고 다만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요시충입니다. 국내에 보고된 게 한 80여 종 보고가 돼 있어요. 날개가 달렸어. 하루살이 같은 게 날아다녀.
이걸 요 집게로 미세한 집게로 딱 잡아서 확인해 보면 물론 하루 살도 있지만 요 시쪽 날개에 달린 진물이 있다. 요게 많은 포장은 홍화바이러스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 것이 뭐냐? 하얀 것이 뭘까요? 똥. 껍데기 벗은 거. 탈피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파리 뒤에가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첫 번째 이파리가 적혀 있어. 떠들어 보면 그 득실득실해. 두 번째 지나가다 보니까 윗이파리가 있는데 아랫이파리가 위에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어. 뒤집어 보면 버글버글합니다. 탈피한 흔적이에요. 그게. 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바로 한 번 약 전체 칠라가지 말고 저 진딧물 같은 경우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아까 내가 저 압축한 거이 그거 있죠? 아폴로 수정하는 거 거기다 약을 탈 때 이놈 한 2배 타고요. 약을 2배 타갖고 이파리 뒷면 생장점 아주 버글버글하거든. 거기다 한 2배 타갖고 그놈만 한번 싹 뿌려놓고 그 다음에 전체 살포를 해라. 그러면 진딧물을 잡기 쉬워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잡아요. 먼저 꼭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 봅시다. 이게 총체벌레가 옮긴다 그 말이야. 순식간에 건져서 다 뽑아야 돼. 이거 아불면. 경주, 구미 할 것 없이 전국에 포항에도 많아요. 내가 포항은 안 와봤으니까 몰라. 내가 다닌 산지 안 온 산지가 없어갖고 뽑아낸 농가가 많습니다. 바로 요 아이들은 모종 단계에서 총체벌레가 이미 옮겨버렸다. 종자에서 안 옮깁니다. 그래서 종자 수거 다 해다가 분석했어요. 종자에서 안 나옵니다. 이 농가들이 쓰고 나온 종자 다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와. 메론이요. 여러분들 혹시 하우스 주변에 호박 씨 떨어져가지고 호박 덩쿨 같은 거 있으면 그 싹 제거하십시오. 그게 바로 매개주가 돼. 거기가 기주. 거기서 막 바이러스가 있어. 거기서 종체라든가 가루리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벌레들이 갖다 옮기는 거 없애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것들 옮겨요. 몇 년 전에 저기 경북 여구 흥해고 영해 몇 농가가 있어요. 메론 농가가. 있어요. 예. 영명. 예? 영등영이요. 끝났어요, 이제? 아는가, 이제? 하단물하고 강구하고 만나고 거기는 이제 강구 농가들은 다 침수가 됐고, 그 다음 쭉 또 올라가면 그 고래불 해수욕장 있는데, 그 뒤쪽에 산 밑에, 거기 농가들이 좀 있거든? 이름이 뭐더라? 내가 거기가 추억이, 군대 생활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그 농가들 도와주러 좀 자주 다녔어요. 밥만 얻어먹고 댕겼어. 내가 물회를 좋아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 해에 이 바이러스가 다 왔어요. 이렇게 옵니다. 야키하고 참 유사하게 보여. 근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노릇끼리하고 막 그래져. 이게 바로 주킨 호박 바이러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러스하고 약해 구분을 잘해야 돼. 이렇게 모르겠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내 번호 저장 다 했죠? 아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줘. 가르쳐 주셨어, 박사님. 가만히 있어, 많이. 완전 끝내기 이제. 그래서 메론이 국방색처럼 얼룩덜룩해. 점에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걸린 유형의 과일의 모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울퉁불퉁해져. 울퉁불퉁해져. 이게 계좌 반전 바이러스. 계좌 반전 바이러스의 유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점점점 찍혀. 그러다가 주저앉아. 부채꼴 모양으로 입이 망가져. 그러다 주저앉아. 그 다음에 지제부. 땅하고 닫아있는 첫 번째 마디 그 사이가 망고병처럼 색깔이 노랗게 변해. 근데 망고병은 물러 들어가는데 이 바이러스는 코팅된 것처럼 딱딱해. 이 3가지 유형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그게 계좌 반전 바이러스인데 여러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온기에 재배하는 지역에서 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고온기에는 별로 안 나와. 나오더라도 멈춰. 몇 주 있다 끝나. 저거 나오면 무조건 뽑아내야 돼. 아까 모자이크 바이러스 있죠. 그건 나오면은 그건 정말로 비상이야. 정체 잡아야 되지만 그거 만지고 다른 건 만지고 다 건져. 오늘 사모님 반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것들은 제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내 농장에 몇 개를 놔둬요. 실습생들이 많이 와. 스마트 혁신밸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게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변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거하지 말고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만지지 말아게. 근데 만지고 가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난 다 번져. 1300개 심은 데서 600개 뽑아냈어. 내가 그 얘기를 그랬습니다. 아, 이놈들아, 너희들 공부시키려다 정말로 비싼 공부를 했다, 지금. 이렇게 망가지면, 비용 제하면 나한테 수익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보이는 즉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손을 잘 씻어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거라. 이거 비상입니다. 모자이크, 궤적 한 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황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내 손으로는 거의 옮기질 않아요. 이 아이들이 옮기는 맥에 좋은 진딧물인데, 진딧물 여러분의 눈이 없다고 그래. 그래도 옮겨. 두 번째, 세력이 약하면 더 와. 보균, 지 몸에 지니고 있다가 내 눈에 보이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5일에서 20일 사이. 그 시간이 지나야 보여. 황화 같은 경우는 하엽에서 약간 이파리 색깔이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긴가민가한 색깔 딱 왔다면 황화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가 나무가 좀 적어. 그런 놈들은 거의 나옵니다. 세력이 약할 때만 온다. 전 세계적으로 약은 없어. 다만 실험한 약제 중에 아까 얘기했던 바킬라라고 하는 거, 그거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유형 아까 설명했죠? 지제부. 망고병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파리가 부채살 모양처럼 타져 들어간다. 망고병이 아니다.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자, 황화 바이러스. 온 놈, 오지 않은 놈. 안 온 놈은 네트 나왔고, 온 놈은 네트가 안 나온다. 자, 아까 민둥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오면 어떻게 생겼을까? 좋았어. 그러면. 자, 나무는 정상적인데 네트가 나오지 않았다. 이놈들은 연화에서 경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화란 뭐냐? 껍데기가 딱딱히 굳는 과정이에요. 그 굳는 과정이 수정 끝나고 나서 굳어지는 과정이 7, 8, 9일 사이에 굳어져. 10일이면 딱 굳어. 그러면 그때 네트가 툭툭툭 갈라져. 근데 내가 메론을 좀 무작위 키워보고 싶어. 이 삼수를 좀 만들고 싶어. 욕심을 내. 질소도 좀 집어넣고, 물도 좀 많이 집어넣고. 그래갖고 계속 키워.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자연 습성에 의해서 경화가 되는 건데, 자연 습성을 얘로 잊어버렸어. 그거만 있어. 그럼 민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고온기에는 온도를 낮출 수가 없잖아. 농약장이라는 거죠. 약을 보호를 해서. 그래 껍데기가 굳어버려. 그럼 안에 살이 쳐. 살이 찌면 껍데기가 터져. 이게 네트예요 지금. 약도 터져야 네트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껍데기는 안 굳고 속 살 찌는 것하고 껍데기가 불어나는 속도가 같아. 이게 네트가 안 나와버린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껍데기가 한번 굳어야 돼. 그 굳는 과정이 바로 10일에서 한 7일 사이에 굳은다. 그러면 네트가 툭툭툭 갈라진다. 이제 알아서 하시오, 그것도. 요리권 해봐. 요리권 해. 자,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발견 못 하겠죠? 요걸 그대로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기간이 지나면서. 6월 29일, 7월 11일. 이렇게 변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화 바이러스는
약간 이파리 색깔이 약간 좀 뭐 긴가 민가 껄쩍지근해. 그러면 왔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것들은 지금 일단 정제가 됐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예? 마그네슘 결핍. 완전히 달라. 달라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돼 이제. 아, 네. 숨머지 약장애. 온도보다 나은데. 특히 약장애에서 많이 온다. 숨머지. 요거 저기 구미동가 약을 약방에서 처방 아주 잘해줬어. 싹 맞아버렸어. 싹. 요게 마그네슘 결핍이요. 요게 수학기에 두 번째 사진에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처음에 이파리 약간 색깔이 누리끼리해지다가 서서히 이렇게 변하다가 요건 과일 바로 위에 있는 이 요것은 그 다음 입이요. 제 2번 결과지 끝에 있는 이 시간처럼 이렇게 다 타져. 이렇게 타질 정도 되면 정말로 맛있는 메론. 정말로 맛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따갑고 바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딱 집어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수저로 떠먹으면 됩니다. 손으로 잡으면 끈적끈적할 정도로 당이 높아요. 이런 메론 먹으면 다른 메론 못 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팔아서 소비자가 다시 구매 가능한 메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무 상태에서 15브릭스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맛있는 메론이 돼요. 15 만든다면 15, 16, 17까지 갑니다. 석회. 요것들은요, 뿌리가 지금 활착이 정상적으로 안 됐어. 시간 지나면 뿌리가 많이 내려. 그럼 흡수해. 그럼 문제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다만 생육 좀 지연돼. 착과 재료를 똑같이 수정을 하면 낮춰 달면 됩니다. 주결변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전부 다 약장입니다. 수분이 많고 질소가 많으면 입이 처져.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질소가 많은 상태로 끝까지 가게 되면 바람들이가가 나와요. 바람들이가 잘라보면 속이 통통 또 군데군데 비어있어. 질소가 많았을 때 특히 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필요가 적정한 양이 흡수가 돼서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벽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거든. 근데 그게 파괴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그냥 어느 비료는 많고 어느 비료는 부족했다. 그래서 길항작물이 나옵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것들. 그런 요인. 요건 전부 다 내가 농약장에 실험해 놓은 것들이야. 아까 미리본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미리본에다 A팜 치니까 여지없이 나와. 자, 농도를 1.2배로 진하게 했어. 여지없이 다 타져버립니다. 다만 생장점 살아있어. 요 이파리 하나, 둘, 세 개, 네 개, 세 개 한 반 정도는 나중에 싹 타집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바로 착과 자리를 두세 마디를 올려달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 농가들 가서 보면 농약장에 심각하게 본 농가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펜텀하고 블루오션. 자, 여기가 무슨 잎이냐면 바로 메론 결과지 제1절간, 제1절간, 제2절간 적심하고 난 첫 번째 잎이야. 처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물에 데친 듯한 증상이 나와. 그러면 농약방에서 보면 이제 세균이 왔다고 그래. 세균이 아니고 농약장이다. 농약장에 여기 안동 농가 거. 농약장입니다. 전부 다 농약장이. 농약장에. 우리 농가분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약을 더하게 많이 쳐 이것저것 한 방에 끝내본다고. 경주 농가 거. 바이러스라고 뽑아내라고 한 농가. 요거 살려가지고 뽑으라고 농약방에 뽑으라고 있다고 나 전화가 와서 뽑자라고 놔둬라. 교육 와서 진단해주고 처방해주고 농사 기가 막히게 됐어요. 번호 쭈글쭈글했던 여기서 망가지고 정상으로 올라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덕에
영덕에 명인이 재배한 복숭아 농가 누가 있는 거? 그분 거 사서 보냈더라고. 맛있대. 제초 제작에. 자, 전부 다 제초 제작입니다. 이 농가는 하우스 사이사이에 풀 잡은다고 쳤어. 비싼 데서 들어왔어. 이렇게 망가져. 이렇게 망가집니다. 익산 농가인데 어디다 약 쳤죠? 하우스 옆에 풀이 쓴 게 보기 싫다고 약 쳤어. 사진 찍어 보냈어. 제초제초구만 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딱 뽑았나 증상. 이건 요소 관조한 겁니다. 요소. 이건 내가 20몇 년 전에 실험한 거 사진이에요. 지금 요소 관조하면 바로 이파리 타집니다. 장에 나옵니다. 요소는 관조 안 하는 게 원칙이나 돈 적게 들어가고 싶다면 최소한 물속에 잘 섞어서 녹여서 하루 이틀은 뒀다가 집어넣어라. 쓰지 마세요. 수분장에 곡성농가 모래땅이에요. 이 농가는 꼬랑 몇 가지 물을 채워버렸어. 2시간 지나게 물이 싹 빠져버려요. 살려냅니다 다시. 이렇게 농가들이 시들어진 원인을 판단하고 처방이 들어가야 돼. 모르면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고요. 요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가지고 실험해 놓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상품이 된 놈도 있고 안 된 놈도 있고. 요것들은 주로 이제 이때는 안 나옵니다.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다만 농약 장애가 심하게 와가지고 껍데기가 너무나 빨리 어릴 때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열과 나옵니다. 농약 장애에 의해서도 나오는 현상이다. 바람들이고 이게 바로 비료가 많은 땅. 무조건 어제도 시장에서 경주 농가인데 출하 있는데 시장에서 그 합주 이름 보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들한테 보냈어요. 시장에서 원인이 뭐냐, 왜 구멍이 뚫어져 있냐 하고 물어본다고. 그 농가들 가서 보면 무조건 나무가요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아. 두껍고 시커멓고 입이 크고 질소가 많은 땅에서 많이 올라. 요거 경험 좀 많이 하셨죠? 안고 골아버리는 거. 요것도 농약장애가 첫 번째 원인이다. 특히 고온의 농약장애. 두 번째, 일조 부족, 저온. 이런 데서 오는데 고온기에 농약하고 같이 맞물리면 하우스 한 동이 통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손자순에서 받아라. 이렇게 2개나 3개, 4개는 다 망가져 버렸어. 지금 아들순이, 이게 아들순이야. 여기 이게 손자순입니다. 이게 아들순이 나왔고 이게 손자순이에요. 여기서 받아야 돼. 그러면 늦을 뿐이지 수확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골아버리는 거. 황반연습 여름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네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세력이 가버렸어. 뿌리 세력이. 그러니까 차고 못 올라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색깔이 노랗게 변해. 네트가 터진 자리에 살이 쳐 올라와. 그래서 메꿔줘야 되는데 못 메꿨어. 그런 경우입니다. 발효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에 비료가 많거나 부족했을 때 온다. 그게 바로 말해버리면 미량을 흡수를 못해. 그래서 한 작용 일어나. 그러면 샘플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무너져버려. 그래서 저런 발효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끝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저기 4시 반에 끝낸다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